도대체 왜 나의 단어 공부는 항상 실패할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이미 정답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게으름이죠. 그런데 다른 공부와는 다르게 단어 공부만큼은 왜 게으르게 되는 것인지, 왜 끈기가 생기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직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스포츠에 참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것보다 외로운 순간은 없을 겁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나만 잘 못 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정말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자, 그런데 만약 오늘부터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한다면 3년 정도 뒤에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마라톤에 출전할 수 있겠죠? 암기도 똑같습니다. 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능력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태생적으로 암기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은 통계학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간 한계에 부딪히는 연습을 안 해온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암기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한계를 거는 건 그래서 비겁한 변명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중학교 때 쏟았던 노력과 인내의 시간들을 여러분은 지금 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중학교까지의 삶이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일단 열심히 더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으름이 생기는 이유 두 번째, 위기의식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을 못 외우면 당장 눈앞의 문제들을 손조차 댈 수 없죠.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을 심어줍니다. 근데 사실 당장 단어 공부 안 해도 내일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내일이 당장 중간고사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날이라고 해도 오늘 하루 정도 단어 안 외운 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습니다. 혹은 오늘 아주 열심히 단어를 외워도 사실 성적에 생각보다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낚싯대 물고기가 올라와야 낚시할 맛이 나는데 원체 단어 공부는 동기부여가 힘든 공부가 맞습니다.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단어 공부의 가장 큰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아무리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하루에 외울 수 있는 양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렸다고 해서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를 외울 수 있을까요? 설령 기계적으로 잠깐 암기한다고 해도 아마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러분, 단어 공부는 정말로 늦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하루에 20개 정도 외운다고 해볼까요?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고등 필수 영단어는 약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득점을 위해서 더 외울 단어도 한 1,000개 정도 더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0개씩 외우게 되면 일주일에 100개를 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주만 공부해도 벌써 3,000개가 되는데 놀랍게도 1년에는 총 52주나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3학년 3월달 정도부터 단어를 외우기 시작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빠졌죠. 복습이 빠졌습니다. 단어 복습은 보통 몇 번 정도 돌려야 하느냐? 최소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돌려야 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6월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 2학년 6월까지는 놀아도 될까요? 그것조차도 아닙니다. 저건 또 무슨 전제가 필요할까요? 고등학교 2학년 6월 달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능 날까지 어떠한 변수도 발생하지 않고 매일마다 20개씩의 단어를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친구의 생일, 여행, 질병, 이별 등등 인생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가 전부 다 차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예상 종료 날짜는 점점 뒤로 미뤄질 거고요. 금세 수능 날짜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어쩌면 여러분은 벌써 늦은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얼른 지금 오늘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너무 이상합니다. 정말 많은 연구와 논문이 있지만 사실 단어 외우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손으로 쓰거나 귀로 듣는 것처럼 많은 감각을 활용할수록 더 잘 외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암기 방식은 오히려 기억 유지 기간을 짧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답은 많죠? 자, 제일 대표적인 오답은 무엇이냐? 오늘 외워야 할 단어가 40개라고 칠 때 1번부터 40번까지의 단어를 한번 쭉 읽게 되는 겁니다. 자, 원주율은 순한마디가 없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구간이 없는 비순한 소수죠. 자, 이 원주율을 50번째 자리까지 딱 한 번 듣는 것과 1번부터 10번까지의 숫자를 5번 듣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마 서로 동일할 겁니다. 첫 번째 친구는 과연 어디까지 기억할까요? 아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47번부터 50번까지의 세 자리 정도를 본능적으로 기억할 가능성이 높죠. 반면 두 번째 친구는 10번째까지의 숫자를 다 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6개에서 7개 정도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5번이나 들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단어 암기가 딱 이렇습니다. 공부 범위를 딱 단기 기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개수로 줄여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단어 암기의 본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엔
논리가 없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숭이가 4.6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코끼리는 자연스럽게 86.37이 되겠죠? 그렇다면 생쥐는 몇일까요? 아마 지금 제 말에 귀를 열심히 기울이고 있었던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더 해볼까요? 아니 딱 보면 모릅니까? 누가 봐도 생쥐는 266 아닌가요? 이게 뇌의 입장에서는 단어 암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쥐와 266이라는 코드가 서로 논리적으로 하나도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를 법한 이 단어들의 뜻도 사실 이런 뜻이 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24년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단어들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refrain. 이 단어 생긴 걸 보고 어떤 뜻일지 감이 오시나요? 뭔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만합시다. 정답입니다. 그만두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단어는요 그런 한국어 뜻을 가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단어 암기는 때로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뇌에게는 정말 피곤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단어를 읽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외워야 하는 40개의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버리게 되면 암기가 전혀 되지 않고 단어 발음을 연습하는 느낌, 읽기 연습을 하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기분이 아주 정확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뇌는 그 시간 동안 암기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주율을 하나하나 읽고 있는 것처럼요. 단기 기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개수로만 줄여야 하겠습니다. 한 번 외울 때 10분씩만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몇 개만? 딱 5개만 한번 외워보세요. 그렇게 9번 정도만 해도 하루에 45개나 되는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아마 1시간 반 동안 주구장창 읽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결과가 좋을 겁니다. 세 번째, 복습 시기를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 한 번밖에 못 물어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점심에 뭐 드셨어요? 목요일 점심은 뭐 드셨죠? 복습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감이 오시죠? 자, 우리 하학생 친구들 어떻게 공부합니까? 월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뿌듯한 표정으로 독서실에서 그간 일주일간의 공부를 점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러분의 뚝배기는 사실 이틀 전 점심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복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금요일 공부 정도만 복습될 겁니다. 이번 주에 14부터 18까지 외웠다 고 생각하겠지만 월요일에 당신이 가진 기억은 17대2의 절반 그리고 18대2의 단어 정도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몇십 개나 되는 데이들을 외운 것 같겠지만 실제로 머릿속에는 아마 4일치 정도의 단어만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비관적인 푸념을 늘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 공부가 언제 복습이 되어야 합니까? 토요일이면 안 되죠. 화요일에 되어야죠. 화요일 공부는 수요일에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습 날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13721 복습법입니다. 공부한 날로부터 딱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일에 데이 14를 공부했다. 그로부터 1일 뒤인 2일에 데이 14 복습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럼 2일에 공부했으니까 그로부터 3일 뒤인 5일에 다시 데이 14 복습이라고 써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 복습일로부터 1일 뒤, 3일 뒤, 7일 뒤, 21일 뒤에 복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단어 공부가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게으릅니다. 근데 왜 게으를까요? 그간 너무 행복하게 살아와서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단어 공부는 무엇보다 위기의식을 느끼기가 어렵다. 근데 저희 계산했었죠? 지금 시작해도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이 너무 이상하다. 원주율을 한 번 듣고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작은 단위로 쪼개서 단어를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최적의 개수를 빨리 고르셔야 됩니다. 10분간 3개에서 많아봐야 7개까지.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습 시기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 만물의 영장인 나의 뚝배기, 지난주 목요일 점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13721 단어 복습법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외우기도 참 쉽죠?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단어 공부는 영어 공부가 아니죠. 영어 공부의 기본적인 조건 정도에 가깝습니다. 단어가 안 되어 있으면 어법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문장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성공적인 단어 공부를 통해서 얼른 이 수능 영어라는 과목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